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등기된 사실은 불려증 사실인가 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유튜브 어떤 분과의 논쟁을 소개합니다. 저의 주장은 그분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주장 취지는 무시하고 제 스스로의 불리한 말이나 그분 자신에게 유리한 저의 언서를 꺼내 저를 마치 무식한 놈이나 이상한 사람으로 왜곡하기에 제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해 이 유튜브를 제작합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만 매수인 본인으로 소유권자가 바뀌고 소유권자로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분의 유튜브 독자 중 한 분이 이 민법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 중이라면 등기된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저는 등기된 사실은 불려증 사실이므로 소송 중에 주장만 하면 될 뿐 등기부를 첨부하는 등을 통해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튜브는 등기된 사실은 법률상의 추정에 해당하므로 전제사실, 즉 등기된 사실을 주장함과 아울러 등기부를 첨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소송 실무에서는 등기부를 첨부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법률 논쟁에서는 이 등기부 첨부가 증거 자료로서 자기의 주장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이냐가 문제입니다. 저는 불려증이므로 첨부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이분은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 정보를 첨부하면 문제되나도 의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재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불려증 사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대가인 이슈인 선생은 그의 저서 신민사소송법 2002년 8월 10일 초판 이와 같습니다. 에서 법원은 무엇보다 변론 준비 절차에서 쟁점 정리를 하면서 증명의 대상인 사실, 즉 요증 사실과 그 필요가 없는 사실, 즉 불요증 사실을 가려 명확히 하여 전자에 초점을 맞춰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법규는 법관이 당연히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만 증명의 대상이 되며 원칙적으로는 사실이 증명의 대상이 된다. 다만 경험법칙도 때에 따라서는 증명의 대상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불려증 사실과 관련하여 변론주의 하에서는 변론에 나타나지 않은 사실은 물론 변론에 나타난 소송 자료인 사실이라 하여도 증명을 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당사자 간에 소송상의 다툼이 없는 사실 및 현저한 사실이 그것이다. 다툼이 없는 사실은 변론주의와 관계해서 이에 반대되는 법원의 사실 인정권이 배제되는 결과 증명의 대상으로 되지는 않지만 현저한 사실은 그 객관성에 비추어 증명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서 직권탐지죄에 의한 절차에도 적용된다. 법률상의 추정을 받는 사실은 적극적 증명을 요하지 않고 판결의 기초가 되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이다. 이렇게 본다면 불려증 사실은 첫 번째, 당사자 간의 다툼이 없는 사실, 즉 재판상의 자백과 자백간주, 두 번째, 현저한 사실, 세 번째, 법률상의 추정을 받는 사실 등 세 가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에서는 불려증 사실로 첫 번째,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 두 번째, 현저한 사실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슈인 선생은 여기에 법률상 추정을 받는 사실을 불려증 사실로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논외로 하고 여기서는 현저한 사실과 법률상의 추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시훈 선생의 저서에 따르면
현저한 사실이라 함은 법관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 그 전부를 인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는 사실이다. 합의체의 경우는 그 과반수의 법관에게 현저한 것이면 충분하다. 반대 견해는 있지만 현저한 사실은 불료중 사실일 뿐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주요 사실인 한 당사자가 진술하여 공격 방해 방법으로 한 바 없으면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현저한 사실에는 공지의 사실과 법원의 현저한 사실, 즉 법원에 알려진 사실이다. 법원의 현저한 사실이라 함은 법관이 그 직무상 경험으로 명백히 알고 있는 사실로서 명확히 기억을 갖고 있거나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 예컨대 법관이 스스로 행한 판결, 소속 법원에서 행한 가압류 가처분 사건, 선고된 실정 선고 등 직종별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와 한국 직업사전의 존재 및 그 기재 내용, 농촌 일용 노임, 건설 물가, 정부 노임 단가 등을 현저한 사실로 볼 것이다. 법원의 현저한 사실을 불료중 사실로 한 것은 법관의 인식에 객관성에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록이나 자료를 조사하면 법관의 기억과 동일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관이 직무 외에서 전해들은 사실은 판단의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증명을 필요한다로입니다. 현저한 사실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체 판결인 94-2051 판결은 법원의 현저한 사실이라 함은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로서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거나 또는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 피해자의 장래 수입 상실액을 인정하는 데 이용되는 직종별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와 한국 직업사전의 각 존재 및 그 기재 내용을 법원의 현저한 사실로 보아 그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 수입을 산정한 조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보여지므로 옳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원의 현저한 사실에 대한 이해입니다. 저는 법원의 현저한 사실은 첫 번째,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로서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는 사실. 두 번째, 법관이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논쟁의 상대방은 법원의 현저한 사실은 첫 번째,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로서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는 사실. 두 번째,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로서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로 구분합니다. 경험상 알고 있는 사실에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실을 포함시킵니다. 이 말은 직무상 경험으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기억이 감감해서 등을 이유로 이 경험을 기록 등을 통해 조사해서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 경우에만 현저한 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시훈 선생이 예시한 직종별 임금 실태조사 보고서와 한국 직업사전의 각 존재 및 그 기재 내용, 농촌 일용 노임, 건설 물가, 정부 노임 단가는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일까요? 법관 사무실 서고에 보관되어 있어서 언제나 조사할 수 있으므로 이것도 법관의 직무상 경험이라고요? 그래서 법원의 현저한 사실이 된다고요? 저는 법관이 직무상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은 법원의 현저한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또 기록 등을 조사해서 그 내용을 알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아는 사실이 아니면 기록 등을 조사해서 곧바로 알더라도 법원의 현저한 사실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시훈 선생은 이 저서에서 법률상의 추정은 이미 법규화된 경험칙, 즉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는 추정을 말한다. 법률상의 추정은 반대 사실의 증명이 있어야 번복된다. 법률상 추정은 다시 사실 추정과 권리 추정으로 나뉜다.
갑사실, 전제사실이 있을 때에는 을사실 있는 것으로 경우가 법률상의 권리 추정이다. 예를 들면 귀속불명재산의 부부 공유 추정이 그것이다. 추정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이 있는 사람은 을사실, 즉 추정되는 사실 또는 권리를 증명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그보다 증명이 쉬운 갑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이에 가름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추정 규정은 증명책임을 완화시키는 것이며 추정되는 것은 증명하지 않아도 불려증 사실이 된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을사실이 부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부존재에 대해서 증명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증명책임이 전환되는 것이다. 법률에 규정된 바 없지만 판례에서는 부동산 이전 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 사유를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그 등기를 무효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하여 권리 추정으로 봤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이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법률상의 추정이고 권리 추정 규정의 전형입니다. 부부 사이의 재산은 있으나 통장에 들어있지 않거나 등기되어 있지 않은 재산, 즉 가전제품, 보관 중인 현금 등은 부부 중 누구의 재산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부부 공유로 주장한 사람은 공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이 누구의 재산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증명하면 두 사람 공유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전제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추정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원님 교수님의 민법 언론에는 등기의 추정령은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설과 판례는 등기의 추정령을 인정하고 그 본질은 법률상의 권리 추정이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등기가 실체관계와 포괄 개연성에서 구한다. 추정의 효과는 기본적으로 증명책임과 관련된다. 즉 등기된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는 이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